판사 생활 처음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신병자들의 하소연에 가까운 망상적 발언은 저따위 발언을 들으려고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을 불러왔습니다. 피정구인 측 변호사의 자격우는 말에서는 재판관 8명의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끝내는 헌법재판관의 표정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피정구인 측은 망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긴 시간을 변론했는데 변론한 시간 중에서 절반은 국회와 민주당을 욕하고 험담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법기관 전체가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는 말도 서슴없었습니다. 대통령만이 위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까지 위기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피청구인 측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돕기 위한 변호인단인지 윤석열을 확실하게 파멸시키려는 변호인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변론이었습니다.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로 인해서 국론 분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적이 있었지만 그 분론을 일으킨 것이 누군가, 꼭 그게 우리의 책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군인을 이용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막았으면 아마 그거는 논리와 상식일 겁니다. 어떻게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못 막았을지. 그게 국회를 갖다 저희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가 그 헌법 기반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게 한 그 죄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상식과 논리에 맞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다 다 공포하고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선포를 했다고 계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거의 수백 번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있느냐. 만약에 비상계엄을 갖다가 진짜 실시해가지고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 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게 하고, 그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계엄 사건에서 공통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까지 몰려가지고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 해제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드러낸 적도 없고, 그 사령관들이 무슨 뜻에서, 저희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급부라든지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팩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진술 부분들이 다 하나씩 쪼개져가지고 군인이 들어가서 실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말 있었을 수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라도 맡은 듯이 한 토막씩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탄핵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거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부정선거라고 대통령께서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쪽에서 이걸 해결을 못하니 그것을 대통령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책무감을 느낀 것이라고 본 변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론기관에서 어떻게 보도할지는 지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때 언론기관에서 취재 경쟁이 붙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어느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만이 SNS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허공을 쫓은 것입니까?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물고 시민들만이 뛰어야 됩니까? 심지어는 소송에서 얼마나 당사자들이 좌절을 하느냐. 그래, 원고가 무슨 1장기 투표지가 1200장이 나왔니, 형상기억조니까 수천 장이 나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원 판결의 결론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래, 이상한 게 있구나. 네가 범인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주장 입증해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수사기관의 고소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을 받기 어려우니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잠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는 내란 행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법정에서 소추인단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 상당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법정에 들어서 변론하기 직전까지 저 정리된 탄핵 소추 사유 정리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이고, 그래서 오늘은 탄핵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재판부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 탄핵 소추 사건이 위협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130조 93조의 그 관계에 대해서 법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임의 규정이고 국회의 자유권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준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례를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그것은 국회의 자유권에 부여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선례를 따라서 주어진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정권 탈취를 위한,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남발할 것이고, 정치는 불안정하게 되며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은 나락으로 가며, 그 다음에 행선지는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남미 같은 그런 이상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이 규정의 해석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조사를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오고 해야지, 그러지 않냐고 지금과 같이 무조건 탄핵 소추하고 수사사건 기록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 재판에 원용해서 쓰는 것은 국정문란을 초래하는 것이고 헌정을 문란케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이제 그 해석을 바꾸셔서 헌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오늘 말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소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서 소추할 수가 없고 수사할 수가 없고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 질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기해서 더군다나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어떻게 수당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으로 규정이라고 했지만
폭동도 전혀 없었고 파견한 계엄군인 숫자에 비추어서 국회의 의결을,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간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예,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변론을 하는 것인지 제발 윤석열을 빨리 파면해달라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윤석열 변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이용해서 대선을 대비한 지지층 결집, 지지층을 향해서 배설하는 발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한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사면될 수 있다는 쪽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베팅하도록 이들이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